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가 개통한 지 20일이 지났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개통 후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했더니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4만 5,700대로 개통 전에 예상했던 4만여 대보다 1만 5천여 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만 5천여 대는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4차 순환도로를 통해서 바로 외곽으로 빠지면서 도심 내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연계도로의 지정체 우려도 나오는 등 개선할 과제도 나왔습니다. 특히 갓길이 협소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실제로 개통 후 2주간 발생한 교통사고 3건 중에 1건이 갓길 정차 사고였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판과 통합차로 제어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전방 교통 상황에 관심을 갖고 주의운전을 당부했는데요. 대구 4차 순환도로 일단 개통 후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들 빠르게 개선해서 지역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되길 바랍니다. 4월 2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외관 부근 152km 지점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앞두고 교통량 증가하며 1km가량 서행 중이고요. 중부 내륙지선 현통 방향으로는 옥포 나들목에서 정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풀린 상태입니다. 반대 대구 방향은 서대구 나들목 앞두고 차간 거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테크노폴리스로는 현풍 방향 수목원 지하차도 지나서 볼리 명곡터널까지 오늘도 무겁게 정체되고 있고요. 봉덕로도 지금 어려운데요. 효목 고가차도 통과해서 복현대가리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이 정체꼬리는 침산교 구간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달구벌대로도 담티역에서 만촌내거리까지 이어서 범어내거리까지도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수성교부터 삼덕내거리까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0.1mm 미만으로 건조함을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1도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동해안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화재 발생이 쉽습니다. 산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3도, 습도는 43%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미나의 천혁일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대구시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사망자 12명 가운데 1명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9일 오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사망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보건당국이 사망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고 이 검안상 소견상 사망 원인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근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지난 18일부터 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대구에서 10대 미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망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터라 이 보건당국의 관리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확진된 상황을 몰랐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인지 이 질병관리청에서 세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확진자 숫자가 이전보다는 조금 감소세 있지만 본인이 확진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좀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을 받고 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는 2020년 그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그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등 관련 시설 5곳에 내린 시설 폐쇄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어제 밝혔습니다. 이게 내려진 게 2020년 2월 26일에 그 시설 폐쇄 명령이 있었고요. 3월 2일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2년 2개월여 만입니다. 예. 대구시는 지난 19일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자문위원들은 감염 확산세가 안정된 점과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합 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는 하지만 그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해제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습니다. 네, 그 1차 대유행 당시 그 신천지 대구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시설 폐쇄 집합금지 명령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주셨고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권영진 대구시장 임기 8년 동안 대구시청을 포함한 이 대구시 8개 구군청 정규직 공무원 수와 함께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구시청과 구군청의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대구시청을 제외한 8개 구군청의 정규직 공무원 수는 권영진 시장 임기 1년 차인 2015년 7월 대비 모두 늘어났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좀 의미 있는 일인데요. 2015년 7월에는 무기계약직이 42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933명까지 대구시청의 무기계약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 정책을 시행했는데 임기 자체가 계약 기간이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고용 안정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늘어났지만 기간제 단시간 공무원 수도 좀 늘어난 점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도입했는데 전체적으로 8개 구군과 대구시청 모두 이 단시간 근로자 또 늘어났거든요. 예. 특히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성구청은 기간제 단시간 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이 전체의 30%가 넘었습니다. 30%나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간제와 단시간 형태의 이 근로자를 관청에서 양산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기계약직도 늘어났는데 또 반면에 또 비정규직 직원 비율도 또 높아졌기 때문에 네. 물론 일자리를 그러니까 채용을 많이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네. 비정규직 직원도 늘어났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그 불법 예식장 영업으로 논란을 빚었던 그 대구 시립미술관 부속동의 문화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자인 대구뮤지엄 서비스와 부속동 임대차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벌인다고 최근에 밝혔는데요. 예. 대구미술관 좌측에 위치한 부속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인데 대구시는 이곳을 지하층은 교육공간 그리고 지상 1층과 2층은 각각 편의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공간이 들어서게 되나요? 네, 일단 지하층에는 미술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꾸며지고요. 지상 1층에는 아트숍과 카페가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술관 전시동과 연결되는 2층에는 근대미술 상설 전시관과 개방형 수장고 또 그 칠강 콘텐츠 체험관 등의 공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네. 대구시는 내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일반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현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출마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이들의 명단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 출마에 이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들. 일단 선정 방법이 뭔가요? 일단은 의정활동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집행부를 상대로 의원들이 이게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횟수라든가 그리고 또 행정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을 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때 또 5분 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횟수들을 좀 종합한 의정활동, 또 부동산 특이 등 각종 의혹 등 비위 여부, 자질 논란 등을 기준 삼아서 이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소속 9개 단체 그리고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 한 달 넘게 작업을 벌여서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의정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지 또 의원 자체 그 자질 논란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자, 시민단체 이 기준으로 이 부적격 후보자 상당히 많던데요. 네, 총 76명인데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66명이었습니다. 이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50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2명, 무소속이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가 또 어떤 이유로 이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일단 대구 8개 현역 지자체 중에서는 그 백이철 동구청장 그리고 김대관 수성구청장이 각각 출마 부적격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배구청장은 다주택 소유 그리고 김 구청장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연호지구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부적격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김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뉴스톡에서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김 구청장의 땅 투기 의혹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 구청장은 자신이 소유한 상당수 주택이 정부가 장려한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시민단체의 부적격 후보 선정에 대해서 이 백이철 구청장은 부동산 대부분 상속분으로 공직 진출 이후에는 소유의 변동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김대건 구청장은 스스로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밝혀진 사안을 문제 삼는 건 합당한 의혹 제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좀 불쾌한 기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그 임대사업자가 그 동구청장이랑 공직을 수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또 수성구청장의 경우에는 부구청장 시절 땅을 구입해서 공직 윤리에 어긋난다고 봤다고 부적격 후보자 선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가운데는 누가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나요? 네, 앞서 백 기자가 언급했던 기준에 따라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조례 대표 발의 횟수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요. 대구시의원 중 하위 20%를 부적격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기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공개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모두 6명 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김대현, 김재우, 정경원, 박갑상, 윤기배, 이만규 시의원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힘 소속의 안경은 윤기배 시의원, 또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진년 시의원이 꼽혔습니다. 예, 기초의원도 상당수가 부적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기초단체장 등을 상대로 본회의에서 이 구군정 질문을 좀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기초의원을 좀 가려냈는데 분석 결과 한 차례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이 52명이나 됐고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각종 비위, 또 음주운전, 갑질, 막말 등 또 일탈 행위자가 26명 정도나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단 의원 수가 많은 곳이 좀 많았는데 이 횟수에서도 달서구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북구가 11명, 동구가 12명, 남구가 7명, 달성군 6명, 중구가 5명, 그리고 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 66명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대구 전체 기초의원 숫자가 111명이니까 이 부적격 비율이 59.5%에 달합니다. 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의원직에서 물러난 의원까지 포함을 하면 부적격자 수는 더 많다는 게 시민단체 판단인데요. 시민단체들은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일당 족점 체제가 무너지고 이 정치적 다양성이 너무 넓어져서 이 지역 정치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이 부실한 의정 활동이 시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좀 모자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책 경쟁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이 실패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각 정당에서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고 그러지 못하면 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라는 게 좀 일단은 꼽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또 교육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핵심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 한국 정치 환경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이 대표적으로 좀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유권자는 뒷전에 가 있는 거죠. 네. 특히 그 우리 지역처럼 보수세가 짙은 곳에서 이런 그 경향이 좀 강하게 발휘된다.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의 책임과 역할이 큰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제대로 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 주호영 위원장은 7대 부적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폭언이나 저급한 언행, 또 행정인허가권 오남용, 본인 친인척 채용비리, 자녀 병역비리, 이 국정 및 성비위자 등에 대해서는 이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사실상 이 당협위원장의 결정이 공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 개혁 공천을 하겠다면서 이 탈당과 경선 불복자,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역시 뇌물과 알선수재, 공구맹령, 정치자금법 위반, 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이 형이 금고 이상으로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부적격자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병역 기피와 음주운전,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도 부적격 대상인데요. 앞서서 올해 초에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에 대해서 권역별로 평가를 진행했고 하위 25%에 대해서는 공천 당시에 이 점수를 깎겠다라고 네. 밝힌 바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지금 반영돼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시민단체가 선정한 지방선거 출마 부적격 후보자 알아봤는데 시민단체 잣대로 본 것이기에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감시와 비판의 시선이 지역 정치의 질적인 좀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시민단체가 일단 각 정당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공약도 검증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시도가 올해 처음 있었던 시도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처음으로 해서 매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활동 사항을 평가해서 계속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는데 지방의회를 살리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겠다는데 좀 기여하겠다는 거고 좋은 시도라고 물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을 조금 꼽아보자면 일단 좀 더 참신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유가 네. 사실 의정 활동으로 제시한 시민단체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요. 기존 언론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횟수 같은 것들은 집계를 해서 보도가 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고 좀 더 새로운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제시하자면은 시민단체가 뽑은 좋은 후보 같이 좋은 정치를 하는 기초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어제 이 시민단체 관계자와 통화를 좀 했는데요. 이 부적격자로 선정된 당사자가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왜 나를 집어넣었느냐 이 정량적 기준만 가지고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네. 발언은 안 했어 라고 하는 부분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의원들이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갈등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감시를 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뽑는 현행 제도화에서 누가 감시를 잘할 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선거 제도 자체를 좀 일본처럼 단체장을 뽑고
몇 년 뒤에 의원을 뽑는 이 제도 검토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미네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이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운영 시간이나 사적 모임 제한 등이 풀리면서 거리에 나와서 오랜만에 약속도 잡고 또 늦게까지 식사를 하는 시민들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안세진 리포터가 이에 대해서 좀 소식을 준비했죠. 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서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의료 체계도 안정되면서 거리두기 조치를 푼 겁니다. 지난 18일 월요일부터는 가게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행사나 집회 등의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고요.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제한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기 위해서 동인동 찜갈비 골목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도 뭐 크게 바쁘지 않고 포장 배달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제 거리두기 끝나고 나니까 단체 손님이 일단 많이 들어오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거리두기 하는 동안은 직원도 한두 명 줄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거리두기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직원도 더 충원할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들도 다 이렇게 직원을 더 늘린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자체가 그동안 그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리두기 해제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달라지네요. 손님들이 좀 오시고 또 여러 분도 오시고 전에는 뭐 몇 사람만 오시더만은 요즘은 단체로 이제 모임도 하는 건 전에는 2차 뭐 손님 별로 안 가고 뭐 포장해 가셨는데 이제는 직접 오셔갖고 뭐 5분씩 뭐 이래 여러 분 오셔요. 이제 시간을 알고 손님들이 전에 빨리빨리 오시는데 이제는 천천히 오시더라고요. 시간 많다고. 상인분들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졌던 탓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경우에는 걱정과 기대를 한 번에 품고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환영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지 얼마 안 돼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일단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니까 뭐 저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밖에 나와서 좀 편안한 느낌으로 가게도 방문하고 또 친구들 모임도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뭐 자유스럽게 야 한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좀 거리에 좀 활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 상인분들도 좀 이제 손님이 늘어난 것 같다 해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단체 모임 이런 것도 계속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부담 없이 좀 이제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지. 전에 없던 못하던 모임. 새로 확진자가 불어나서 걱정은 좀 되죠. 저도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자유롭고. 이렇게 좀 모임 같은 것도 좀 많이 나가세요? 네. 아직은 안 그런데 앞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가족들 모이는 것도 더 많고. 사실 별로 피부 못 느끼겠어요. 뭐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 늦게 하여튼 그냥 뭐 마음만 그냥 거리두기 해제된 것 같고 실제로 사람들은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금방 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체감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여전히 지켜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2주간 경과를 보고 재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이어나가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변화했고 시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을지 대구시 사회재난과 이재용 과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3월 셋째 주 이후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번에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2년 이상 유지해왔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졌고 행사와 집회, 종교활동 같은 일상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시설별 안전한 취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쓰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기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는데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해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추후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유지되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속 감염의 위험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의 준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도 지키기 위해 방역 수칙을 더 꼼꼼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미뤄뒀던 모임에도 참석하고 오랜만에 외식도 하면서 일상 회복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 꼭 지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바람이 또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화재 위험 여전히 높습니다. 어제도 산불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는데요. 불씨 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